안녕하세요. 인터내셔널 SOS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월 14일 공교롭게도 태국과 튀르키예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두 국가 모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두 국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할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보안팀에서 현재 이들 선거의 상황은 어떤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보안팀의 보안 매니저 박희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설명을 해주실 분은 최성은 보안 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국을 볼까요? 네, 태국의 선거는 5월 7일 조기 투표를 시작으로 공식 투표 종료는 5월 17일입니다. 선거일로부터 한 달 이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현재 태국 총리인 프라유트 총리가 일으킨 2014년 쿠데타 이후 두 번째 선거인데요. 지난 19년 선거에서 군부의 정권 이양이 실패되고 민군 연합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약 9년간 누적된 태국 국민들의 강한 민주화 열망이 표출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의 전망이 어떤가요? 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라유트 총리에게 도전하는 파하티 야당의 패통탄 친나왓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프라유트 총리가 약 15%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반면 패통탄은 약 38%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죠. 패통탄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친나왓이라는 성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특히 서민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탁신 전 총리의 셋째 딸입니다. 올해 겨우 35살이라고 합니다. 탁신 총리는 지지층이 두터웠던 만큼 반대 세력도 강했기 때문에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2011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을 대선에 출마시키기도 했지만 2014년 결국 군부 쿠데타로 잉락도 정치권에서 축출되고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는데요. 탁신의 영향력이 아직도 태국 서민층, 특히 덜 발달된 태국 북쪽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탁신의 부활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패통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통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만 봐서는 분명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태국의 선거 제도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군부는 선거제도 역시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선거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러 번 바꿔온 거죠. 이번에 적용되는 선거제도는 총리 당선을 위해 하원 의석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과반수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원 의원의 대부분이 군부 출신이라는 거죠. 지지율이 높지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태국에서 관련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대법원을 중심으로 매일 시위 활동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위 인원이 500명 이내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요구는 작년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 정당 사무소를 습격하거나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상자가 생기거나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탁신의 부패 스캔들이 커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의 쿠데타와 선거, 또 왕실의 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시위가 자주 있어 온 거죠. 따라서 저희 인터내셔널 SOS는 방콕에 있는 저희 보안 매니저를 중심으로 주요 시위 장소, 루트를 파악해 왔습니다. 수도인 방콕에서 가장 잦은 시위가 있고 주요 지역은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 느낌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표시 또는 선거 유세가 진행될 파란색 원을 중심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네, 태국의 앞으로의 보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08년 시위가 시작되면서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빨간 셔츠, 왕정을 지지하는 반탁신 세력은 노란 셔츠로 대표가 되었는데요. 이 대립 구도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빨간 셔츠의 후보자인 패통탄 친나워시 당선될 경우 군부, 왕실 지지자인 노란 셔츠 세력이 시위를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패통단이 지금처럼 뻘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더 주요한 문제는 만약 패통단이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득표하지 못해 당선되지 못한다면 패통단 지지자들 그리고 이러한 군부 위주 선거제도 자체에 불만이 있는 민주주의 세력의 불만이 폭증하겠죠. 여기 만약 선거 과정에서 군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생기거나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여 심각한 보안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곳을 특히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유권자가 많은 도시들에서 그 양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우번 라차타니 같은 지역에 출장 나가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황을 보다 더 면밀히 살피셔야겠죠. 또한 앞에 지도에서 본 방콕의 주요 도로, 광장, 랜드마크는 집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을 틈타 태국 남부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움직임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공론화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이죠. 얄라, 나라티왑, 파타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각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위 외에도 선거 기간 동안 선거를 위해서 방콕에 있던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많이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선거 이틀 전, 즉 5월 12일부터는 국내 이동에 교통 대란이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겠고 여기에 각종 시위까지 더해진다면 이동 계획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태국에 계시거나 갈 예정이신 분들은 교통편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태국은 여기까지 하고 튀르키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튀르키예의 대선과 총선 모두 5월 14일에 시작합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선거 결과 관련 언론 보도가 금지되어 있고요. 득표율 50% 이상 확보해야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튀르키예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누군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명인 보수파 에르도안과 이에 맞서는 민주진영 클르치다로올루가 매우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클르치다로올루가 여론조사에서는 약간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아무래도 20년간 집권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이 드디어 정권을 넘기는가의 문제인데요. 에르도안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최근 대규모 지진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가져온 비난 여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튀르키예 시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4월 20일 이후로 양당의 선거사무소를 습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5일에는 쿠르드 노동당과 관련된 혐의로 최소 110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내무장관이 쿠르드 쪽 관련해서 여러 안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한 일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역시 심각한 폭력적인 시위를 동반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의 사회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태국의 경우에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되는 선거제도의 특징이 있었다면 튀르키예는 전체 득표율의 50%가 되지 않는 경우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특징이 있고 총선 결과 한국처럼 대통령의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달라지는 여소야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득표율 부족으로 선거가 반복되면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또한 지진 피해 지역이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와 개표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정투표 의혹, 그리고 선거 결과 불복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또한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나도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부가 구성된다면 현재 양당 지지층이 비슷한 지지율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정부의 기능이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회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고 특히나 한국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군부 쿠데타, 쿠르드나 이슬람 기반 소수민족들의 세력 강화 등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태국과 선거 상황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의 국가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작은 갈등 포인트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주요 정당의 사무실이나 선거와 관련된 상징물, 장소 등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조금이라도 불안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숙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정보금지법을 빌미로 사소한 정부 비판 언행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중요한 두 선거일을 앞두고 출장 관리자들에게는 어떤 보안 조언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장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면 선거 기간에 출장 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능하다면 선거 기간이 좀 지나고 상황이 파악된 후 출장을 가시는 쪽으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 폭력이 아니더라도 시위로 인해서 주요 도로나 역, 심지어 공항까지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시기 출장 가실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상한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출장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미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 분이라면 선거 유세 관련 장소, 주요 시위 장소는 반드시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이 심각해서 정부 등의 공식 지침이 내려진 경우 반드시 그 지침을 따르시고 출장 관리자 또는 저희 인터내셔널 SOS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장이나 주재원 중 상황이 위급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모니터링 하시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판단되신다면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신다든지 다양한 탈출 경로, 예비 현금, 비상 통신수단 그리고 필수 물품 등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대부분의 경우 위급 상황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위험한 지역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안팀에서 준비한 팟캐스트였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인터내셔널 SOS 서울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